안녕하십니까.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차의과학대학교 분당 차병원 가정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영상 교수입니다. 오늘 제가 드릴 강의 제목은 이 대사 건강의 출발점, 기능의학으로 풀어보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제목을 좀 달아보았습니다. 이제 저희 요 강좌는 이제 대한기능의학회에서 제공하는 이제 강좌들이다 보니까요. 오늘 이제 기능의학 쪽으로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. 우선 요 화면을 좀 보시면은 이 제가 또 열심히 그 나노 바나나를 돌려서 만든 이미지인데요. 자, 이 이미지를 보니까 아주 이 인슐린 저항성이 무엇인지를 바로 한눈에 바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보다시피 인슐린 저항성이란 용어를 쓰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 오실까요?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거는 당뇨병이 있는 환자에서 "인슐린 주사를 맞는다."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. 뭐 그렇게 맞는 주사에 대한 게 인슐린인데 '인슐린 저항성은 도대체 뭐냐.'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? 원래 이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주사로 맞는 것뿐만 아니라 원래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는 호르몬입니다. 그러면 그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면은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어떻게 되죠? 당이 떨어지겠죠. 그러니까 결국 당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얘기는 당이 잘 안 떨어진다는 얘기겠죠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"당이 잘 안 떨어지는 상태다."라는 얘기인데 이제 그게 그냥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내용들로 움직이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은 당이 올라가죠, 물론. 그리고 왠지 살도 찔 것 같죠? 이제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. 금방 또 배가 고프고 피로감도 엄청 심하고 피부 트러블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 그래서 요것 때문에 치료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.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들이 다 골고루 인슐린 저항성에 의한 경우들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거는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 역할을 잘 못하게 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밥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잘 활용하지 못하니까 계속 배가 고파요. 그리고 이제 피로감도 생기고 낮 시간에도 에너지가 없으니까 계속 좀 기운 없고 피곤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게 됩니다. 또 한편으로는 진짜 에너지가 모자란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보니까 살은 자꾸 찌고 특히 내장 지방이 증가하는 것이 아주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.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당도 오르고 소변, 피부 이런 쪽에 문제들도 생기는 것 플러스로 혈압도 오르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온다라는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슐린이 잘 분비가 되면 원래는 당이 잘 떨어져야 되는데 당이 잘 안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당이 잘 안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통 당뇨병이라고 부르죠. 이제 고혈당 혈증, 그러니까 혈당이 높은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. 일단 혈당이 자꾸 높으니까 반대의 일이 또 발생이 됩니다. 우리 몸에서는 이 당이 높으니까 빨리 당을 떨어뜨려야 돼라는 신호를 계속 주게 되기 때문에 그 신호들로 인해서 인슐린은 더 많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혈중에서의 인슐린은 자꾸 상승을 하게 되고요. 그리고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관이 바로 췌장입니다. 그래서 췌장이라는 기관에서 인슐린을 자꾸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부담이 너무 심해지니까 "인슐린 더 이상은 분비를 못 하겠습니다."라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. 그래서 원래는 이 2형 당뇨병, 그러니까 인슐린이 분비가 많이 됨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반응이 오지 않는 상태에서부터 나중에는 인슐린 분비가 부족해지는 1형 당뇨의 형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러면 이런 인슐린 저항성은 어떤 사람들한테 올까요? 그냥 뭐 많이 먹은 사람들한테 올까요? 뭐 부분적으로는 맞죠. 많이 먹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사람들한테 올 수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요 2형 당뇨병이라는 것의 유전적 영향이 한 절반 정도는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양친 중에 한 명이라도 당뇨병이 있는 경우라면은 나도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그 유전적인 성향으로도 이미 이 당뇨병이나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문제들이 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까지 뭐 간단하게 어떤 사람들이 인슐린 저항성인 사람들인지 어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. 그럼 이제 그런 증상만 가지고 환자들로 "환자다."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?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. 그냥 만성 피로가 있다고 그래서 전부 인슐린 저항성이다. 뭐 살이 쪘다고 그래서 무조건 인슐린 저항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소 좀 무리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따라서 이런 환자들은
좀 비특이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.